안녕하세요. 지난번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프리다 칼로에 이어 오늘은 프리다 칼로의 남편이자 멕시코 현대회화의 아버지 디에고 리베라를 찾아가 봅니다. 복잡한 이곳은 어디냐면요, 멕시코 예술궁전 앞입니다. 사람 많은 곳엔 늘 눈이 즐겁죠. 저기요? 예술 궁전을 가는 게 아닌가요? 뭐 비슷하긴 한데요. 여기에 가면 예술 궁전을 내려다볼 수 있다고 해서요. 여긴 시아스 백화점 8층에 있는 핀차돈 포피리오라는 카페입니다. 여기를 오는 목적은 이렇게 예술 궁전을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옥상에 카페를 낸 아이디어가 너무 좋네요. 분위기 카페는 아니지만 이렇게 내려다보는 전망 하나는 정말 최고의 자리인 것 같네요. 카페 홈페이지에도 예술궁전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의 전망을 자랑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네요. 보이는 이 예쁜 건물의 명칭은 예술궁전이라고 하지만 미술관과 국립건축박물관을 겸하는 예술공간이랍니다.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요. 멕시코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1904년에 공사를 시작했으나 멕시코 혁명으로 인해 1934년에야 완공되었답니다. 설계와 건축 시기가 서로 달라 궁전에는 여러 건축 양식이 혼합되어 있는데요. 외관은 아르누보 양식이, 내부는 아르데코 양식이 두드러진답니다. 그러면 이제 내려가 안으로도 가볼게요. 카페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어떠셨는지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에 들어오시면 왼쪽에 휴대폰을 제외한 백팩과 카메라는 맡겨야 한답니다. 저는 중앙 홀까지만 영상을 촬영하고 나머지는 폰으로만 촬영했답니다. 이곳에는 오페라 극장을 비롯한 몇 개의 홀이 있는데요. 저희는 대표적인 미술관을 관람하려고 합니다. 미술관에 입장료가 있긴 합니다만 일요일과 60세 이상은 무료라는 점을 이용하면 좋답니다. 지금 보시는 천장이 밖에서 보셨던 황금색 돔 부분입니다. 자연 형태를 본뜬 곡선과 장식인 아르누보 양식이 돋보이는 부분이네요. 미술관은 3층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디에고 리베라의 작품도 있답니다. 그리고 건물의 아래쪽은 입체파적인 블록이나 직사각형, 그리고 대칭을 특징으로 하는 아르데코 스타일로 지어졌답니다. 이제 2층에서 보는 모습인데요. 지금 저의 등 뒤에 디에고 리베라의 벽화가 있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바로 저 앞에 보이는 작품이랍니다. 작품명은 우주를 지배하는 남자인데요. 가로 15.67m, 세로 4.17m, 무게 35톤에 달하는 대형 프레스코화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그림을 1932년 미국 록펠러 센터에 그렸었는데요. 바로 이 사람 때문에 록펠러 가문에서 거부하여 1934년 이곳에 다시 그린 작품이랍니다. 일단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이 사람은 러시아 혁명가인 블라디미르 레닌이랍니다. 그래서 록펠러 센터 대표는 레닌 대신 링컨 대통령으로 다시 그릴 것을 제안했지만 디에고 리베라는 거절했고 결국 강제 철거되었답니다. 그러자 디에고 리베라는 록펠러에게 복수를 결심하고 이곳에 다시 그림을 그렸답니다. 가장 돋보이는 중앙에 그려진 기계를 조작하는 작업자는 노동자가 우주를 지배한다는 표현이랍니다.
리베라의 작품 외에도 많은 작품들을 회랑을 돌며 감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 층에 마련된 특별 전시실로 들어가 봅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논리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잘 모르지만 독특하고 다양한 표현의 작품인 것 같네요.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곳 역시 독특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이제 마지막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곳에는 멕시코의 전체적인 역사가 담긴 사진 작품 등 다양한 전시물들이 있고 이 건물의 가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체적으로 감상하기에도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미술관 관람을 끝내고 또 다른 디에고 리베라 작품을 만나러 갑니다. 다시 예술 궁전 앞인데요. 이 궁전 옆에는 아주 넓은 중앙 공원이 있답니다. 건물의 왼쪽에 숲이 있는 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공원은 알라메다 센트럴 공원인데요. 이런 분수대가 여러 개 있으며 그야말로 시민들의 휴식처로 아주 잘 만들어진 공원이랍니다. 저희는 지금 공원을 가로질러 디에고 리베라의 벽화 한 점만 있는 디에고 리베라 벽화 박물관으로 가고 있답니다. 여기는 디에고 리베라의 벽화 단 한 점을 위한 박물관입니다. 원래 이 벽화는 1947년 프라도 호텔의 식당용으로 그려진 작품이었는데요. 1985년 지진으로 호텔이 크게 손상되자 벽화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벽화 주변을 둘러싸는 건물로 신축되었다니 디에고 리베라의 작품이 얼마나 유명한지 알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알라메다 센트럴 공원에서 어느 일요일 오후의 꿈이랍니다. 멕시코 역사 전체를 한 화면에 축약한 상징적 서사화로 400년 이상의 역사 속 인물과 사건이 150명 이상의 인물을 통해 결합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워낙 큰 작품이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으로 담을 수 없어 전체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고요. 스페인 군인과 성직자들은 엄숙하고 위압적인 모습인 반면 원주민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고통받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벽화의 중심인데요. 모든 역사를 지켜보는 목격자로 어린 디에고 리베라를 그렸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해골 여인은 멕시코 죽음 문화의 상징인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삶의 일부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답니다. 또 중요한 한 사람을 그렸는데요. 바로 프리다 칼로입니다. 그녀가 손에 든 작은 리본은 삶과 예술은 고통과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인데요. 민중운동을 탄압하다 멕시코 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포르피리오 디아스 대통령이 있고요. 혁명가들과 시위군중 그리고 농민, 노동자, 여성 등을 그렸는데요. 이는 역사의 주인공은 민중이다 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한자가 보이는 이곳은 어디냐면요. 멕시코 시티의 차이나타운입니다. 멕시코에서 중국 문화를 만난다는 게 신기하고 아시아풍의 상점과 기념품 등이 잠시 반갑기까지도 하네요. 이곳에 무엇을 사러 온 것은 아니고요. 조금 아래쪽에 추로스 맛집이 있어가는 길에 잠시 거쳐가는 중이랍니다. 아기자기하게 예쁘게도 꾸며놔서
한 번쯤 들러봐도 좋은 길이네요. 아니 근데 여기 한국 소주도 있어요. 한 블록의 짧은 거리지만 잠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가 유명한 추로스 맛집입니다. 간판만 봐도 역사가 느껴지는데요.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지막한 건물이 정말 오래돼 보이네요. 뭐 주문보다 구경이 먼저라. 주방부터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노릇노릇 방금 튀겨서 나오는 게 정말 맛있어 보이죠. 일단 저희도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아 봅니다. 찍어 먹는 초콜릿을 주문한다고 했는데 핫초코가 나와 버렸네요. 그럼 뭐 어때요? 맛있으면 그만이죠. 달달한 걸 먹었으니 커피가 땡기는데요. 커피 향이 확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기는 원두를 로스팅해서 바로바로 판매하는 곳입니다. 이 로스팅 기계만 봐도 판매량을 짐작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갓 로스팅한 커피를 종류에 따라 저울에 달아 판매하는 곳입니다. 외부 모습은 이런 곳이고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은 옆에 별도로 있답니다. 다시 소칼로 광장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곳에 다시 온 이유는 또 다른 곳의 디에고 리베라의 벽화를 보기 위해서랍니다. 소칼로 광장에서 가까운 두 곳이 있는데요. 한 곳은 정면에 보이는 멕시코 연방정부 행정부의 본부인 국립궁전입니다. 광장의 한 면을 차지할 정도의 건물인데요. 약 4만 평방미터로 매우 넓답니다. 이곳을 스페인 총독 집무실로 약 300년 동안 사용했고요. 현재는 대통령 집무실과 행정부처로 사용 중이랍니다. 그런데 이곳에 리베라의 대형 벽화가 있는데요. 벽화를 보기 위해 정해진 코스만 관람할 수 있는데 관람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가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가이드 투어가 있답니다. 두 가지 모두 무료이지만 공통적으로 신분증은 필수랍니다. 개방 시간은 화요일에서 일요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저희는 가이드 투어를 했는데요.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3시 30분 두 차례가 있답니다. 이 건물은 국립궁전 입구 맞은편에 있는 재정부 산하 미술관인데요. 예약 접수는 이곳에서 한답니다. 선착순 접수라 미리 와서 해야 하고요. 접수증을 받고 시간에 맞춰 오면 요런 목걸이를 교환하고 입장하게 된답니다. 미리 접수하고 뭐 하냐고요? 바로 이런 곳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방금 예매한 곳이 재정부 산하 미술관의 입구에 해당한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곳에도 리베라의 벽화가 있답니다. 바로 저 계단에 그려진 게 리베라의 작품입니다. 입장료도 무료인데다 건물도 예뻐 쉬어가기에도 그만이네요. 벽화는 잠시 후 보고 잠깐 중정을 먼저 볼게요. 이렇게 오래된 고목이 있는 예쁜 중정도 있답니다. 원래 이 건물은 18세기에 지어진 옛 대주교궁이라고 합니다. 이제 벽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에 담긴 의미를 사진으로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쪽에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은 기계의 시대를 지배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다 라는 새로운 시대의 창조자를 표현한 것이고요. 아래에는 시대를 대표하는 다양한 인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계를 다루는 인간과
그 인간을 만들어낸 역사를 나타낸 디에고 리베라 특유의 정치적 산업 서사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왔고요. 2개의 전시실이 안내되어 있네요. 두 개의 층으로 된 회랑에서 느끼는 옛 모습도 색다르네요. 한 전시실로 들어와 봤습니다. 존재의 우울함이라는 주제로 해석되는데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색다른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전시실로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역사적인 건물 안에서 천천히 감상하고 마지막 남은 디에고 리베라 작품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검문 검색이 철저하고 영상 촬영도 금지되어 있답니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설명을 들으며 외부 회랑을 돌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답니다. 내부는 업무 공간이기도 하고 국가 주요 기관이라 볼 수는 없지만 저희는 리베라의 벽화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담을 수 없는 초대형으로 이렇게 좌우로 오르는 계단실에 그려져 있습니다. 나누어서 보면 이건 왼쪽 부분이고요. 이것은 오른쪽 부분이랍니다. 이렇게 큰 작품을 전문가도 아닌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에스트라다 교수의 영상 일부로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그림은 벽화를 그리기 위한 스케치고요. 채색한 결과는 이렇답니다. 이제 실제 그림인데요. 남쪽, 북쪽, 서쪽 벽면으로 나누어진답니다. 전체적으로 펼쳐서 보면요. 오른쪽부터 보시면 고대에서 1930년까지 멕시코의 역사를 7개 파트로 나누어 그렸답니다. 오른쪽 부분은 멕시코가 스페인의 지배를 받기 전 아즈텍을 중심으로 한 고대 문화와 신화를 보여줍니다. 케찰코아틀에서부터 피라미드, 농업, 장인 활동, 춤, 의례 등 아즈텍 사회의 일상과 종교가 묘사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중앙부는 오른쪽에서부터 스페인 정복이후 독립운동과 혁명에 이르는 긴 투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왼쪽 부분인데요. 현대 멕시코와 미래를 향한 전망을 표현하였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디에고 리베라는 아내인 화가 프리다 칼로를 교사로 묘사되어 등장시켰는데요. 새로운 세대의 교육과 미래를 상징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리베라는 복잡한 두 사람과의 관계를 한 예술가로서 역사 속에 영원히 남기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짧은 지식으로 리베라의 큰 그림을 설명하기에는 많이 부족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멕시코 시티의 모습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